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복희 교정독서 연구소 소장 한복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모 역할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은 아이의 재능에 투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의 역할 또한 달라져야 할 텐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스스로 주도적으로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중고생이 되어가고요. 커갈수록 그리고 또 어려도 이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것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가 잘하는 것, 재능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재능이 다 있고요.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제 지능을요, IQ나 EQ,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만 나눠놨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가지 지능, 이것을 지적지능, 정서지능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지능, 이렇게 다양하게 지능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좀 들어보면, 자아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신체지능, 수학지능, 언어지능, 인간관계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자아성찰지능이나 어떤 자연친화 이런 지능은요. 대부분 과학자들이나 그리고 이런 성직자들 그리고 자기를 잘 성찰해서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기능이 뛰어난 이런 뛰어난 인물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신체지능은 운동이나 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요. 수학지능은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업적을 보시면 알 거고요. 언어지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같은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불우한 시절을 지냈지만 그 책 한 권으로 지금 영국에서 갑부의 순열에 올랐는데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언어지능이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여러분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이런 지능, 그래서 음악가가 되거나 작곡가가 되거나 이런 음악에 관여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음악 지능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건축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안에요. 이렇게 8가지 지능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악 지능과 신체 지능이 높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춤만 잘 추거나 피겨스케이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나 음악을 타고 연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양한 지능이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운동을 잘해도 말을 잘하는 언어 지능이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스포츠 해설가를 해도 되고요. 그런 말을 잘하는 강연을 해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재능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참 답답하실 텐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없다.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러는지 어려서부터 길러주시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뛰어난 것이 없는 아이들은 여러분 그 자체도 그 아이의 성품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뛰어나야 되고 모두 다 독특해야 되고 저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조용하고 원만하고 무난하고 이런 것도 그 아이의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 속에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자라서 반드시 거목이 될 거라. 이렇게 믿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보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지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른다고 느낄 때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경험이나 스포츠, 운동, 산책, 음악 감상 이런 걸 통해서요.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뛰어난 아이인지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국가적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좀 후진 나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굉장한 전통이 있는 나라고요. 역사와 그리고 예술, 음악, 그리고 과학, 그리고 이런 수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어떤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예술가들, 과학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올림픽 같은 데서도 어때요? 러시아는 항상 상위권에 진입하는 그런 걸 볼 때, 아, 정말 아이들의 재능은 투자한 만큼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도 역시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 현실이 어때요? 중고등학교 갈수록 어때요? 문이 점점 좁아지고요. 아이의 재능을 살리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에 올인하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겠죠. 책도 읽고 기본적인 소양은 쌓아야 되지만 모두 다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다면 정말 저는 속된 말로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엇이 되게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데 재능이 있는지를 탐색하셔서 정말 행복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저는 그게 진정한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행복한 일을 할 때 거기서 성취감과 만족을 느낀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말 그대로 8가지 지능을 분석해 놓는 것인데, 그 8가지 지능을 보면 자아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신체지능, 수학지능, 언어지능, 인간관계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등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지능과 재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아이들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이렇게 발견하고 길러주는 경우를 보는 경우는 참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은 물론 많이 다양해졌고요. 개성화되고 정말 창의성이나 이런 개성이 톡톡 튀는 아이들을 많이 보고요.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게 유교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아이들 모두 공부시켜야 되고 모두 다 법대에 보내야 되고 이런 어떤 획일적인 사고를 갖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아이들로 구성되고요. 다양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잘 발견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시킬까 부모님이 정해놓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어떤 데 취미를 두고 무엇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시는 것 중요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보게 하셔야 되죠. 아이들이 어때요? 시야가 좁으면요, 그만큼 생각도 좁아지게 되고 꿈도 좁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많이 보게 하시고 많이 찾아보게 하셔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도록,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 기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